김영민입니다. 그 야당 의원님들께서 우리 대통령의 그 인사권에 대해서 인사권이 제대로 보장되는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장관님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께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인사를 행하는 검찰청법에 따라서 이번 검찰 인사가 이루어졌고 법 위반은 없었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대통령의 지금 인사권, 이번에 검찰 인사를 가지고 처음 언론 보도는 그 인사 내용에 대한 불만의 보도들이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가 인사 불만 보도에 이어서 지금은 이제 그 이번 검찰 인사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라는 것으로 번졌는데 제가 볼 땐 이건 검찰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을 우회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야당과 친검 언론들이 다 같이 합세해서 동원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 인사권이 제대로 행사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그 법사위장에서 이렇게 또 왈부할 문제는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장관님?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제 머릿속에 대통령님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느니 그런 것은 개념조차가 없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법무참모니 국무위원이니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 첫 인사와 관련해서 언론에 여러 보도들이 나갔습니다. 수사 현안이나 또는 인사와 관련해서 언론 플레이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이 실제로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왜곡된 그러한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 윤석열 총장은 그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서 개입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번 인사 역시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개입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이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얘기를 한두 가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사를 앞두고 또 여러 가지 단독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검찰 입장에서 볼 때 누군가가 승진하는 것을 막고 싶다라고 하면 이 사람 승진할 것 같습니다. 이거 저기 부적절한 승진이다. 이런 식으로 단독 기사가 나오고 누군가가 보직이 변경되지 않았으면 전보 조치되지 않았으면 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이 사람 요번에 찍어내게 할 것 같다. 이거 잘못된 인사다. 찍어내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의 기사가 먼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 인사권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게 검찰이 계속 인사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취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절대 오늘 인사에서 원칙의 흔들림 없이 이런 보도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고 원칙대로 인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답변만 주십시오. 언론에서 하마평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저러한. 그러나 하마평이 아닌 인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핀셋처럼 보도된 것, 핀셋 보도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 행위고 그것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화면 보시죠. 자, 이제 수사기소 분리는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장관님도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도 현재 민주당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열심히 논의하고 있고 곧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당만 지금 우리 여당만 수사기소 분리에 열심히 목소리를 낸 게 아니라 보니까 야당에서도 열심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그걸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검찰의 수사권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나경원 자유한국당 당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찬성하지만 공수처는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반대 논리가 기소권 수사권 분리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다음 보여주시죠.
한편 수사청 신설 정책 토론회에서도 역시 사법권력 분산으로 검경과의 수평적 관계를 맺는 수사기관 설립 필요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랬습니다.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어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역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작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금태섭 의원, 검찰이 가진 권한을 쪼개서 한 사람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야 한다라고 수사기소 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이동섭 자유한국당 의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하면서 수사와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김석기 의원 역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하면서 검사는 주로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권한들에 전념하도록 해서 기소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곽상도 의원, 이분은 수사청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러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분리하는 법안을 마련해서 발의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한편 정책토론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수사청 법안은 검경 수사권은 별도로 설립된 수사청에서 전문적으로 전담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권성동 의원 역시 원칙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기소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우리 윤한홍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권 조정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지닌 검찰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문제에서 출발했고 그 검찰은 기소권만, 경찰은 치안 유지, 교통 단속 권한만 행사하게 되어 각 조직의 권한 남용 우려가 크게 줄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분만씩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숙성이 돼 있습니다. 논의가 숙성돼 있고 여야를 포함해서 망라해서 상당한 합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의견이 이렇게 많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해서 장관님의 입장을 짧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민 의원님 말씀처럼 수사기소 분리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 맥락이 있는 스토리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되고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한 자녀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 그리고 공소 유지에 전념하고 별도로 지금 현재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검경 수사권 개혁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그것은 별도의 조직이나 혹은 경찰 등에서 직접 수사도 맡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크게 두 가지, 일단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범죄 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차원의 두 가지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의원님들 오늘 지금 우리 법사위에 상정돼서 오늘 첫 논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논의를 활발하게 해주시고 법무부도 거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